네, 여러분, 2교시는 해외 공익법인 평가 지표로 얘기를 시작할 건데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공익법 회계 기준과 관련된 이제 평가 지표와 연동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해외 공익법인 평가 지표부터 말씀 좀 드리겠는데, 여기 차리티 내비게이터라는 해외 단체가 있습니다. 약간 가이드스타하고 비슷한 단체예요. 공익법인 평가를 주로 하는 단체인데 둘의 사이가 썩 좋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친하게 지낸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어쨌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평가를 얘기하는지 아마 여러분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공익법인 회계 기준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차리티 내비게이터 홈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단체들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크게 파이낸셜 헬스, 재무 건전성, 재정 건전성 그런 개념일 거고, accountability, transparency 하면은 책임감, 투명성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주요 자료는 근데 내부 자료까지는 보지 않고 이제 여기 IRS 폼 990이면 우리로 치면은 공익법인 공시 자료가 되겠죠. 공시 자료와 홈페이지에 있는 주요 내용들로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정 건전성 몇 점, 책임감 투명성 몇 점에서 이렇게 평가 별점을 주죠. 아쇼카 우리가 좀 유명한 단체죠. 이렇게 86점, 여기는 88점. 보니까 80점 중후반이면은 높은 점수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개 찾아보니까. 자, 넘어가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 개 이제 평가를 하죠. 재정 건전성 항목인데 프로그램 익스펜스, 우리로 치면은 사업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브 익스펜스는 운영비, 펀드레이징 익스펜스는 모금 비용, 모금 효율, 이건 조정 기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증가율, 운전자본 비율, 자산 부채 비율. 이거는 우리로 큰 의미는 없겠죠. 여러분, 앞에 여기 보신 거 이거 세 개. 공익법인 회계 기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셨으면은 라는 의문이 들죠. 사업 수행 비용,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 요거 세 개죠. 연동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 볼게요. 실제로 이게 책임감과 투명성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책임감은 그런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의 그런 사업 내용들을 얼마나 잘 설명하려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투명성은 이런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외부에 그런 공개하고자 하는 또 책임감과 의무감과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외부에 정확하게 공개하고 알리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항목들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 두 가지. 요거랑 웹사이트 두 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업로드 했을 때도 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에 올리는 정보들을 정확하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0%이 지표로 가지고 투명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판단 근거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점 방식이에요. 어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100점 만점에서 이렇게 감점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일 때는 이렇게 감점이 크고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4점 감점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공익법인 공시 자료에서 이게 추출이 되는데 이사회, 독립적인 이사회,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그런 재무 정보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한테 대여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이사회 회의 시간도 기록하라고 되어 있고, 이해관계 상충 규정,
그 다음에 이거를 뭐 공시자료 공개하기 전에 그런 운영진들한테 미리 이런 정보들이 제공되는지,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 고발 규정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서 보관 및 파쇄 규정, 그 다음에 CEO들 대표 급여 같은 것들도 여기 기록하라고 돼 있어요. 그 어떻게 또 그런 CEO들에게 보상을 결정하는지, 그 다음에 뭐 보드 멤버, 이사 멤버 중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뭐 보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명단은 어떤지, 그런 내용들 추출해서 평가를 한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는 뭐 어떤 뭐 키 스태프, 핵심 직원들, 뭐 공시자료, 뭐 개인정보 보호 규정, 뭐 재무정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사회 멤버,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잘 올리고 있는지 올리지 않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감점을 하죠. 예를 들자면은 이사회 멤버가 홈페이지에 없는 경우에는 여기서 4점 감점이에요. 최소한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이 누군지는 홈페이지에 사실 공개하는 게 맞죠.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최소한 우리 공익법인이 어떻게 외부에 좀 투명하게 보이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좀 따라줘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연결된 건데 사업 수행 비용이죠.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제 33%, 사업비 지출액이 33%면은 도대체 너희들의 존재의 의무를 존재의 그런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이 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빵점. 차곡차곡 올라가서 85%의 경우에는 만점이죠. 물론 공익법인의 유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85%가 만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 관리비. 이것도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뮤지엄이죠. 시설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 17.5%까지는 10점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15% 정도 보고 있죠. 그래서 사업비 운영비에 따라서 공익법인 이제 평가가 달라집니다. 모금 비용. 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렇게 큰 단체 아니고서는 사실 모금 비용 크게 이슈는 되지 않지만 실제로 지출액 중에 모금 비용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서 또 평가가 달라지죠. 모금의 효율성은 어떤 단체가 1달러를 모금하기 위해서 몇 달러를 모금 비용으로 지출하느냐 의 내용인데 만점을 받으려면은 0.1.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1달러 모금하는데 0.1달러 쓰면은 그러니까 10배를 더 모금해 오면은 만점이라는 거죠. 자, 사업 수행 비용의 증가. 자, 저는 이거는 뭐 당장 평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만든 재단들 있죠. 정말 70년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재단 가가지고 70년도 이사회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대학생들 뭐 저희 부모님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년대 대학 다니신 분들. 고려대학교 등록금이 25,00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사회 자료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금리가 20%예요.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장학금 지급에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70년대 이사회 자료에. 네. 근데 그 당시 그 20억짜리 재단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컸죠. 20억짜리 재단에 금리 20%면 4억. 등록금은 고작 뭐 250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20억짜리 재단. 20억에 2%면은 4천만 원. 그러면은 요즘 등록금 1년에 1,000만 원 하죠. 한 학기 등록금 500만 원이라 해도 몇 명 장학금 주지 못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그 내용인데 사업비가 매년 꾸준히 몇 프로씩 증가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업종 이게 사업 유형별로 조금씩은 다른데 어쨌든 매년 사업비를 여기서는 이제 3% 정도는 증가해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자본 비율. 운전자본 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있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아무런 비용 유입이 없을 때 도대체 얼마나 우리의 현재 사업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지. 만약에 좀 큰 재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 1,000억이 있고 뭐 부채는 없다고 합시다. 순자산이 그럼 1,000억이겠죠. 근데 여기는 매년 100억씩 100억 너무 많나요? 50억씩 지출하는 재단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더 이상 자금의 유입이 없어도 20년은 사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기준에서는 자 1이 넘으니까 10점인 거죠. 그런데 요거에서 어떤 데서 문제가 되냐면은 작은 단체들, 매년 기부금이 있어야 운영되는 단체들은 지금 순자산이 현재 연말 기준으로 뭐 1억이 있는데 여기는 3억을 쓰는 거예요. 매년 3억.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금 유입이 추가로 없으면은 4개월밖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4개월이면은 12분의 4는 0.33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 구간에 해당해서 이 점수는 5점을 받겠죠. 자, 자산부채 비율. 부채 있는 재단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부채 있는 재단들은 부동산 있는 재단들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 항목 있고,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희도 이사회 운영, 재산관리, 세법상 의무, 인사노무, 법무, 업무 효율에서 용어를 현재는 투명성으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감점 방식에 의해서 지켜야 될 의무사항들에 대해서 이거 개선할 수 있도록, 실제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지표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